어제 연준 FOMC가 있었고 어제 길게 얘기를 전해드렸지만 8월 의장의 놀라운 발언,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 발언, 팬데믹 초기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고 발언한 뒤에 결국 그게 틀려서 크게 망신당하고 비난받았던 연준의 흑역사를 파월 의장 스스로가 다시 소환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발언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둘 중에 하나다. 그중 하나는 파월 의장이 정말로 이번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과제가 관세이니까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행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FOMC가 나오고 나서 트럼프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미국 관세가 서서히 이 경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완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려라. 4월 2일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 이런 글인데요. 물론 이 명령주에 가까운 글이긴 하죠. 하지만 이전에 파월 의장에 대해서 트럼프가 쓴 글과 비교하면 그래도 꽤 완곡한 글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쓴 글을 보면은 직접적인 비난이 나오거든요. 파월과 연준이 그들이 만든 인플레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결할 거고, 연준은 뭐 은행 규제 엉망이었고, 또 연준이 DI 또 성별, 이념, 녹색 에너지, 그리고 가짜 기후변화 이런 거에 덜 시간을 쏟았다면은 이미 인플레는 해결됐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를 겪었다. 사실 얼마 전에 글이었고요. 과거글 해보면은 연준은 아무것도 안 한다. 역시. 그리고 누가 더 엄청난 적이냐? 파월이냐? 시진핑이냐? 뭐 이런 글을 쓸 정도였습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역시 이번에 올린 글은 완곡합니다. 결국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평가한 파월의 발언이 트럼프 맘에 어느 정도는 좀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파월이 자기의 트라우마까지 소환해서 한 얘기에 대해서 월가 일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모하메드 엘 에리안 케임브리지 퀸스 칼리지 학장, 이분이 한 인터뷰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롬 파월이 관세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플레 영향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큰 정책 실수다. 연준은 훨씬 더 큰 겸손을 보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소비자들이 불과 얼마 전 겪었던 예상하지 못한 고인플레 기간을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지속적인 인플레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엘 에리안 이분은 원래부터 매파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23년 말에는 연준은 이미 지나온 길을 이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준의 과도한 긴축을 비판하기도 했고, 또 작년 6월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 늦출수록 연착륙이 위험하다 이러면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조차 지금 파월이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월가의 일각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파월의 일시적인 이 베팅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시장이 이 파월 발언에 좀, 시장 역시 트라우마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파월이 과거에 21년 3월이었죠. 연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직면한 물가 상승 압력이 그때 막 2%를 넘었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경제 회복에 따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본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5월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요때쯤이죠. 21년 3월, 5월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이후에 CPI가 계속 올라가고 시장도 8월 말에 안심을 일단 좀 하면서 증시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다가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한 번씩 주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그에 따라서 부랴부랴 금리를 올리니까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던 이 트라우마가 시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일단 환호를 했지만 오늘은 과연 이 파월의 발언이 합당한 것이었을까를 의심하면서 오늘은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팬데믹 직후와는 상황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때는 여튼 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미국 경제가 짧지만 매우 깊었던 침체를 딛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침체 국면은 아니고, 여튼 GDP 나우로는 마이너스 성장 예측도 찍히지만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여전히 탄탄한 성장, 그리고 4% 초반의 안정된 실업률이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과거 물가 걱정을 했던 시기, 그때는 이미 침체가 지나간 뒤였기 때문에 침체 걱정은 덜했지만 이제는 침체 걱정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폴리마켓 베팅으로 보실 때 미국에 올해 침체가 올 것이냐, 이 베팅에 점차 추세적으로 베팅이 늘고 있는 모습. 아직은 34%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 트렌드가 지금 상방인 점, 그리고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한 5년 정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 발작처럼 침체에 대한 검색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미국 경제 한편에서 침체에 대한 뭔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분은 최근 몇 년간 침체 얘기를 많이 한 분이라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들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이분은 아예 연준이 어제 내놓은 경제 전망 자체가 침체를 시사하는 지표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분의 경제 전망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데이비드 로젠버그 리서치의 창립자이자 대표시죠. 어제 보시면은 이 실업률 전망이 4.3에서 4.4로 올렸어요. 근데 이분 로젠버그의 주장은 이거 자체가 명백한 침체를 경고하는 지표다. 왜냐? 실업률이 그 사이클의 최저에서 100bp를 증가를 하면은 항상 경기 침체가 왔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최저 실업률이 언제입니까? 23년 5월 기록한 3.4죠. 4월이겠네요. 3.4죠. 이게 연준의 예상대로 그래서 4.4가 오면은 이거는 100bp가 오르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예상대로 4.4까지 올라갈 쯤이면 이미 침체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준은 아마 올해 두 번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해야 할 것이고, 아무도 믿지 않는 침체가 7월쯤에 올 것이니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채권을 사라. 이게 로젠버그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채권왕 건들락도 오늘 어제 연준의 발표를 보고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높다고 본다. 50보다 더 높고 50에서 60% 사이라고 본다. 나는 미국 투자자한테 지금 미국에서 벗어나서 유럽과 신흥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것을 권고한다. 사실 지금 이미 포트폴리오를 바꿔놨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블랙이 많이 전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더 배워의 시중된 매크로를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균형 잡는 차원에서 골드만삭스 오늘 나온 의견, 연준 발표 이후에 나온 따끈따끈한 의견을 함께 동시기 나온 의견 전해드리면,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우리는 침체나 약세장을 예상하지 않고 주식에 바이 더 딥을 해야 된다고 본다. 물론 거시적인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높겠지만 연말 S&P 500은 6,200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골드만은 원래 올해 연말에 6,500 보고 있다가 목표치는 조금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GTC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최로 퀀텀 데이가 열렸죠. 이거 젠슨 왕 CEO가 정말 각을 잡고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과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젠슨 왕이 직접 말하기를 이거는 회사 CEO가 업계 전문가 초청해서 자기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상 최초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뭐였습니까? 지난 1월에 젠슨왕 CEO가 발언했죠. 인터뷰였습니다. 양자 컴퓨팅 상용화가 20년은 걸릴 거다. 이런 취지로 발언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급락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젠슨 왕이 그때 발언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는 실수다. 양자 컴퓨팅은 당연히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기술이고 다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성과가 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런 의미였고, 실제로 그 말을 한 다음에 주가가 급락해서 나조차 너무 놀랬다. 근데 나는 심지어 그 논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회사가 상장된 회사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이거를 뭐야 그러면 젠슨왕이 이런 회사가 상장된 회사도 못 될 정도로 젠슨왕조차 당장 수익이 나거나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긴 먼 회사라고 보는 건가? 이렇게 또 그의 발언을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사과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 만들었는데 그 결과 양자 컴퓨팅 관련 주가가 또 급락을 합니다. 아이온큐 10% 하락, 퀀텀 컴퓨팅 11% 하락했습니다. 조만간 젠슨 왕이
또 사과의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실적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조종 EPS 1.43달러 예측이었는데 1.56달러 나왔고요. 매출도 예상 79억 달러 넘어서 80.5억 달러 나왔습니다. 그 결과 시간 외에서 지금 조금 사그라들고 있긴 하지만 시간 이에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주는 시사점, 결국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업황이 괜찮다 이 얘기일 수 있거든요. 마침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제였죠. 이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린 바 있습니다. 과거 이 모건 스탠리가 이 겨울이 온다 이 보고서 내서 이 반도체 주가를 밀어버린 그곳인데 조금 포지션을 달리한 것이죠. 과연 오늘 마이크론 실적에서 보듯이 뭔가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 레거시 반도체 부활 나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